자, 우리 놓치면 안 되는 게요. 미분계수랑 미분계수의 닮은 꼴들이 있어요. 그거 좀 다릅니다. 미분계수는 기본적으로 한 점인데 이 한 점이 고정된 점이야. 그러니까 이 고정된 한 점의 전후에서의 평균 배열의 극한값인데 그 평균 배열의 극한값이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기울기입니다. 그래서 고정된 한 점에 나타나야 돼요. 그럼 예를 들어서 많이들 이제 이야기하는 게 h가 0으로 갈 때 f a 더하기 h 빼기 f a 마이너스 h를 갖다가 무엇으로 나눈 것 2h로 나누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면 얘랑 얘의 차이가 밑에 써 있다 보니까 아 이거 평균 변화고 만들었고 그래서 얘 f 프라임 a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거 아닙니다. 왜 아니냐면 여기 있는 얘 다시 한번 봐볼게요.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래 알고 있는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르면 f a 더하기 h 빼기 f a를 갖다가 뭐로 나눠주는 거예요? h로 한번 나눠준 다음에 빼기 f a 마이너스 h 빼기 f a를 갖다가 뭐로 나눠줄 거야? 차이만큼 나눠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h만큼 나눠주면 등식통립하려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. 요거 곱하기 얼마야? 요거 곱하기 2분의 1이에요. 그런데 여기 있는 얘 앞에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이게 h가 0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0 플러스 무한수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수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럼 그렇게 따지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? 여기 요 부분 있잖아요. 요 부분이 a보다 항상 큰 쪽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제 a에서의 우미분계수 의미예요. 이에 비해서 요 부분은 뭐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? 좌미분계수 나오게 되겠죠. 물론 극한이라는 게 플러스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인 부분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좌극한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면 반대로 이게 직선으로 그리고 싶은데 잘 안 되네. 반대로 여기 우미분계수인 줄 알았던 게 좌미분계수가 나오게 됐고 좌미분계수인 줄 알았던 게 우미분계수가 나오게 될 테니까 나한테 주어진 얘는요 미분계수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? x는 a에서의 좌우 미분계수의 평균인 거죠. 만약에 원래 미분 가능한 함수였었으면요 좌우 미분계수가 같았기 때문에 평균이 곧 좌우 미분계수랑 동일했을 거예요. 근데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다른 순간에 대해서는요 실제로 좌우 미분계수의 평균이 미분계수가 아닐 거 아니에요. 하지만 좌우 미분계수 평균은 존재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? 첨점이어도 문제에서 주어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고. 다만 그 극한값이 미분계수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놓으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내용이 좀 정리된 상태에서 요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됐었던 게 2021년 9월 평가 문제였던 거거든요. 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자, 문제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. 식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저기서 제일 복잡한 애가 얘거든요. h가 0 플러스 무한수로 갈 때 절대값 f x 더하기 h 빼기 절대값 f x 마이너스 h 얘를 갖다가 뭐로 나눠주고 있는 거야? 얘를 h로 나눠주고 있는데 우리 이쪽에 해석할 때요. 이게 수학 문제 해석할 때 짜증내지 말고 좀 어색하게 생긴 애가 있으면 나한테 익숙하게 바꾸는 게 실력입니다. 그 익숙하게 바꾸는 실력이 뭐를 통해서 써먹힐 수 있는 거예요. 치환을 이용해서. 그래서 내가 지금도 복잡하게 가지 말고 절대값 스몰 fx 있죠. 너무 f가 키다리 아저씨처럼 길어서 제 스몰 fx로 갖다가 내가 뭐 좋아하는 문자 있나? 내 멋대로 라지 fx라고 놓을게요. 자, 요거를 합시다. 자, 그러면 지금 그때 주어진 요 식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? h가 0 플러스 무한수로 갔었을 때 라지 f x 더하기 h 빼기 라지 f x 마이너스 h를 갖다가 무엇으로 나눠주는 거야? h로 나눠주는 거예요. 이거 우리 방금 했었잖아요. 바로 이제 오른쪽에서 했었던 게 원래 여기 뭐가 있었으면 2가 있었으면 좌우 미분계수의 평균일 텐데 얘는 평균까지는 아닌 거고 제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?
좌우 미분계수의 합인 거죠.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봐요.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하면 유지점이야. 유지점에 대해서는 어차피 미분 가능한 애니까 좌우 미분계수가 같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얘는 좌우 미분계수의 무엇을 갖다가 합이니까 그냥 원래 미분계수의 두 배가 나왔었을 거예요. 그런데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. 그럼 여기 이 지점이야 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? 좌우 미분계수가 하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2분의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었으면 합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런 상황이에요. 자, 뭐 그거까지 좋은데 그 상태에서 우리 그 gx 라인을 다시 한번 쳐다볼게요. gx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참수 fx를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 곱하기 여기 위에 써있는 요 식인 거잖아요. 이거 쓰기 좀 귀찮아가지고서는 뭐라고 할까? 네모별이라고 할까? 네모별 이렇게 할게요. 이 네모별이 좌우 미분계수의 합이야. 근데 얘가 어떻다라 봐.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돼 있는데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? 이 gx 연속이라고 돼 있거든요.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원래 3참수 얘 있죠? 얘 연속이야. 얘 연속인데 그러면 이 네모별 다시 말해서 좌우 미분계수의 합이라는 게 불연속이면 그때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. 그러면 얘는 불연속 후보점이 언제인데? 라고 하면 바로 무엇? 그 절대값 fx의 첨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. 저게 첨점에 됐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. 그러면 그 첨점이 됐었을 때 이제 첨점이 생기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해 보죠 알았고요. 자 그리고 보니까 이 gx라는 애는 서로 다른 내실근 알파1, 알파2, 알파3, 알파4를 갖고 그러니까 걔가 알파 1부터 알파 4일 때 제로가 되고 걔네들의 합이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먼저 이 부분을 이제 해석해 줘야 되겠네요. 불연속 후보인지 진짜 불연속인지는 몰라. 불연속 후보가 무조건 불연속이 되는 건 아니니까.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서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예를 들어서 3차함수 fx가 있는데 내 멋대로 그래 뭐 인생 뭐 있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그럼 내가 절대값 씌워놓으면 이렇게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. 그럼 생각해봐봐요. 원래 미분 가능했었을 때 요지점이면 저 파란색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몇 배인 거예요? 2배인 거예요. 자 그런데 요지점 있잖아요. 요지점. 이 첨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? 원래 미분 가능한 애였기 때문에 얘가 기울기가 m이었었으면 반대쪽으로 얘는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? 마이너스 m인 거잖아. 얘 지금 첨점에서는요. 좌우 미분계수 합이 첨점에서는 얼마 나오게 되는 거야? 0 나와요. 그러면 요 전에는 첫 번째 첨점 전에는 어떻게 됐었다가 그 음수의 2배였던 거죠. 그랬다가 갑자기 제로가 됐다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어떻게 표시해주면 보이려나? 자, 여기까지 쭉 따라왔어요. 이때는 계속 기울기 음수였죠. 그랬다가 요 지점 오게 되는 순간 첨점이 되게 되고 음수에서 갑자기 제로 나오게 됩니다. 그것인지 우리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가보도록 할게요.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fs가 생겼다고 해볼게요.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그냥 fs가 아니라 절대값 부칭에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놓게 되겠죠. 자,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보시면 이래요. 언제 제로가 나와요? 원래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일 땐 제로 나왔겠죠. 그런데 지금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첨점에서도 좌우 미분계수의 무엇이 합의 제로인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잖아요. 이제 그 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싶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요 첨점 전에는요 음수였는데 요거 직전에 요 상황 보세요. 요 직전에 요 상황 자체는 꽤나 음수인데 이것의 몇 배? 2배인 거니까 우리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. 이렇게 나타났다가 요 첨점에서 급 뭐가 나오게 되는 거야? 제로가 나오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요 직후에는 요 기울기가 양수 나오게 될 테니까 요것에 대해서 2배가 나타날 테니까 우리 양수가 나오다가 여기에서부터 여기 사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게 되겠어요? 또. 뭐 정확한 위치는 아니에요. 내가 대충 그리는 겁니다. 대충 그리는데 이 상태에서 요때 이제 기울기 제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증가하다 감소 나오는 거잖아요. 그쵸? 그럼 이제 여기 나왔고 증가하다 감소 나오는 거니까 요때 뭐 이렇게 내려와서 요때 음수가 나오게 됐었을 때요. 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.
그리고 여기서 이제 급하게 다시 뭐 나오고 제로 나왔다가 다시 또 뭐예요? 다시 또 양수 나오잖아요. 이런 상태예요. 그랬다가 여기 요 지점에서 다시 또 음수 나올 테니까 여기서 또 음수 나와서 그냥 정확하게 위치 아닙니다. 이렇게 이제 놓게 되고 그 다음번에 또 다시 급하게 또 다시 양수 뜬 상태에서 이런 상태예요. 이런 류로 가게 될 거란 말이야. 이런 류로 가게 될 테니까 우리 확실히 뭐 알아? 불연속 후보가 절대가 fx의 첨점이었는데 진짜 후보 정도 아니라 아예 불연속이 거기서 걸쳐지는 거죠. 그럼 그 정도 내가 인식한 상태인데 잠깐 요거 그려놓고서 보니까 음, 참조해서 불연속인지 알겠어.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저 GX 있잖아요.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데 이거 연속 곱하기 불연속의 상황이란 말이에요.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곱해졌을 때 이 연속이 불연속 후보점 즉 첨점에서 함수값이 얼마 나와야 돼? 제로가 나와야 되겠죠. 첨점일 때 제로가 나와야 돼.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. 여기 있는 이 함수 기껏해 몇 차 함수야? 3차 함수야.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첨점이 생겼다고 해볼게요. 내가 얘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켰어. 그럼 3만큼 이동시키면은요, 요 첨점 중에서 제 아무리 많이 커버를 해도 몇 개밖에 커버를 못 해줘요. 두 개밖에 커버를 못 해줘요. 그러니까 제로가 되는 경우가 두 번밖에 없다고. 그럼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지금 우리 커버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첨점에 생기는 지점이 몇 군데나 생기면 돼야 안 돼요. 저렇게 세 군데가 생기면 안 돼요. 그럼 어떻게 생겼어야 돼? 세 군데가 아니라면 그러면 제 이렇게 되는 건가? 그래, 인생 뭐해서 여기서만 딱 첨점 생기게 해봅시다. 여기서만 첨점 생겨도 이것도 안 되죠. 왜? 내가 이 상태에서 내가 x축 방향을 얼마만큼 3만 이동시키면 그 얘가 이쪽으로 와봤자 첨점에서 처리가 안 돼요.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될까? 우리 그래 인생은 특수하게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. 여기가 첨점이 생긴 거예요. 그리고 함수로 갖다가 이 함수로 갖다가 내가 3만큼 이동시켰었을 때 그 이동시킨 애가 첨점에 그 원래 함수의 첨점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? 제로가 나오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요 간격이 얼마 나오도록 3이 나오도록 해주면 이게 fx-3이 되고 이게 y는 fs가 되면서 해결이 될 것 같아요. 이거 되려나? 근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나요? 왜 굳이 저기서 접해?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서는. 그러면 이건 안 되죠? 이건 왜 안 되냐면 내가 얘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이동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. 여기 그 첨점 부분은 어디였는데 요 부분인 거잖아요. 요 부분. 요 부분인데요. 보이나요? 근데 이거 3만큼 이동시켜 봤자 첨점은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돼요. 여기까지는 괜찮을까? 그러면 조건 나 만족시키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이때 나에서 gx 이퀄 제로라는 애는 뭐를 만족시켜 주는 거야? 라고 한다면 gx가 제로라고 되면 fx-3이 제로이든가.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에요? 내가 찍어볼까? 여기랑 여기잖아요. 요거 x축 갖다가 짧게 그려서 네, 저 두 지점이랑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여요? 네모별이 제로가 되는 지점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네모별이 제로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? 좌우 미분계수의 합이 제로가 될 때입니다. 좌우 미분계수 합이 제로가 되는 지점이 어딘데? 아까 얘기했던 첨점. 그러니까 요 두 지점에다가 첨점. 그리고 접선의 길이가 제로가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저 부분들을 내가 챙겨주면 되겠죠. 그럼 이제 표시 보면 여기가 알파 1인 거고, 여기가 알파 2, 여기가 알파 3,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? 알파 4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. 자, 알파 1, 2, 3, 4의 합이 얼마라고 돼 있었던 거야? 7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의 정보를 더 얻어내야 되겠죠?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유명한 3참수의 성질이 뭐가 있습니까? 평행한 두 접선에 대해서 그 두 접선과 만나는 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함수를 썰어놓고 맨 마지막에 모든 3참수는 대칭점이 있기 때문에 가게 되면 여기 다 등분을 하게 돼요. 그렇구만. 그러면 요거 한 칸이 얼마가 나오게 되는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세 칸이 얼마가 나오는 거니까 3이 나오는 거였었으니까 알파 1을 기준으로 해서
알파 1 더하기 알파 2는 뭐예요? 알파 1 플러스 2인 거죠. 알파 3는 알파 1 더하기 얼마인 거고요. 쟤는 3인 거고요. 그 다음에 알파 4라는 건 알파 3로부터도 얼마만큼? 또 3만큼 가는 거잖아요. 그쵸? 그러면 알파 3로부터 3만큼 가는 거니까 알파 1 더하기 얼마 나오게 되는 겁니까? 6 이렇게 나와서 내가 전체적으로 합하게 되면 4 알파 1 더하기 11이죠? 예. 요것이 얼마라는 거야? 이게 7이라는 거예요. 그럼 알파 1은 얼마 나옵니까? 마이너스 1 나오게 되잖아요. 그럼 우리 f x 자체를 이건 아예 뭐 식을 잡을 수 있지 않나? 1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알파 3 자체가 2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. 이건 뭐 굳이 뭐 거리곱 쓸 것도 없을 것 같으니까. 이제 이 상태에서 f 얼마는 f5라는 것은 대입시키면 36 곱하기 얼마 나오게 되겠어요? 3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108이라는 거 구해낼 수 있겠죠. 물론 이제 뭐 거리곱을 이용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문제를 거리곱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다가 첨점에서 좌우 미분계수가 어떤 관계를 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었어야 될 테고요.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, 즉 좌우 미분계수 합이 제로가 되는 상황이 언제인지랑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일 조건.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막 통합적으로 들어가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는 문제이긴 해요. 나름대로 그때 나왔을 때 킬러 문항이었었으니까 그 정도 감안은 해줘야 될 것 같네요. 되겠죠?